첫 번째, 대충 용어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제일 웃기죠. 대충 하라. 완벽히 하려다가 이번 생에 못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우지 마라. 어차피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짧게 하라. 이게 뭐 3대 원칙이 제일 웃겨요. 대충 용어도 웃기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학습법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아니, 네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이게 뭐 대충 하라는 게 뭔 소리야. 이거. 외워도 잊어버리는데 외우지 말라고 그러고. 진드거니 뭐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짧게 하라고 그러고 10분 뭐 하라고 그러고 10분도 더 쪼개서 5분씩 하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했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듣는 차원이고 이 PPT를 이제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수정 보완해가지고 드릴 거고 나중에 끝날 때 수정 보완한 걸 다시 한번 더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 때마다 이 계속 이론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새로운 이제 생각이 나오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강의안도 당연히 수정 보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날 때 한 번 더 드릴게요. 할 때마다 왜 수정 보완하기 때문에 오늘 거는 수정해 놨지만 제가 챕터 2부터는 수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이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단원 1입니다.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 이미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PPT 수업 전에 이미 서너 번 동안 중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대충 하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몇 회에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꽤 다 익숙한 얘기일 겁니다. 한국 영어, 대충 영어. 한국 영어와 대충 영어의 차이를 이제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클래스 이론의 토킹이나 프랙티스와 같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인풋을 해야 된다. 클래스는 읽기로 인풋을 하라고 그랬지만 언어는 읽기가 아니라 듣기다. 근데 클래스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듣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읽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대충 영어에서는 한국어 속청이라는 기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인풋이 금방 가능해진다. 한 달에서 두 달이면은 듣기가 두 배 이상 좋아지기 때문에 듣기 인풋이 가능한 툴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되는 거지만 장기 기억과 자동 기억이 있고요. 장기 기억은 암기를 하는 거고 자동 기억은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 기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국어에서 우리가 한국어 사전이나 단어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빅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반복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외워진다. 그래서 장기 기억과 이 자동 기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위에 말하기 연습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장기 기억은 말하기 연습을 통해서 암기를 하려는 거고, 우리는 듣기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 거죠. 습득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은 자동기억이 되려면 충분한 반복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재미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의미만 있어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면은 과학자라고 합니다. 음악을 잘하면 음악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얘기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문학가는 문학가라고 해요. 영문학가. 그러나 우리는 어, 영어, 대충 영어 또는 표준 영어, 원어민 영어 아니라 표준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미 요소가 꼭 들어가야지 반복량을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걸 많이 봐야 되는데 드라마 재밌죠. 만화 영화 재밌죠. 그러나 드라마는 흡수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CNN보다도 힘든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재미 요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컴프레hensible 인풋이죠. 아는 인풋. 예, 아는 걸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7, 80% 아는 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80% 안다는 얘기는 2, 30%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2, 30%를 공부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2, 30%는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거를 7, 80%를 반복해서 70이 71이 되고 72가 되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7, 80%도 이미 모르는 게 2, 30%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건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거를 알라고만 몸부림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공부가 돼버리는 네네.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듣기를 해요. 듣기가 됐어.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시 재미가 아니라 학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네. 자, 세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보가 아니라 흥보가, 뭐 흥보라고도 얘기하죠. 흥부가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귀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풋, 듣기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예, 기가 막혀서 영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웃풋은 말하기. 그 다큐멘터리나 뇌과학에 보면은 생후 12개월 되면은 태아들한테 모국어 귀가 생겨가지고 L과 R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후 6개월은 구별을 못 하는데 생후 12개월은 엄마가 하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엄마가 하는 거에서는 L과 R을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음, 하기 시작하는 거에서 모국어 귀입니다. 모국어 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예민하지 않았던 귀를 예민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속청이. 왜? 두 배, 세 배, 네 배를 들으려니까 귀가 훨씬 예민해지는 거예요. 두 배만 들으려도 조금 힘들어져요. 세 배는 평상시에 듣지도 못하던 배속이에요. 네 배속은 평생 안 들어봤던 배속일 거야, 아마. 그죠? 근데 그걸 들어야 되니까 청각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R과 L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R과 L이 듣긴 듣죠. 근데 구별을 잘 못한다는. 근데 완벽하게 못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속청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100%인 아니 영어의 50%를 차지하는 100단어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이제 이 속청이 이것을 다시 만들어 준다는. 그래서 그 타임즈에 보면 음소 훈련할 때 보면은 retraining your brain 뇌를 다시 훈련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음소 훈련 소리를 통해서 난독증 애들을 한 거죠. 음성 훈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하루에 뭐 2시간씩 해야 하기 때문에 애들이 하기 힘들어요. 이 한국에도 도입이 돼 있지만 음성 훈련은 뭐냐면은 음소, 음의 최소 단위죠. 뭐 분자, 원자, 원자가 최소 단위듯이. 근데 우리로 말하면 초성, 중성, 종성인데 그거를 굉장히 천천히 연습을 해요. 음소를 알 수 있도록, 음가를 알 수 있도록. 후다 그러면은 흐, 우,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흐, 우를 합친 거잖아요. 월 하면 우어얼, 우얼, 우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음소 훈련에서 음을 알게 하는데 대충 영어는 거꾸로 속청은 빠르게 듣잖아요. 거꾸로. 빠르게 듣는데 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느냐? 빨리 듣기 때문에 두 배, 세 배, 네 배로 듣기 때문에 이 배속이 갑자기 천천히 들리거든요. 이 배속이 평상시 배속과 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속청 훈련을 하면은 일상이 천천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월을 우월 하듯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그냥 훈련이, 이 뭐야, 음소 훈련하는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속촉하면은 소리가 갑자기 천천히 들리잖아요. 이게 뭐 2배속인가 평배속인가 헷갈려요, 나중에. 2배속인가? 1배속인가? 그죠? 그런 경우 네, 하시죠? 이게 이제 네. 전문 용어로 속청의 효과, 인터체인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인터체인지에서 속도를 확 줄이면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화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100에서 보통 150을 달리는데, 인터체인지를 가려면 속도가 2, 30으로 줄어야 돼요. 고속으로 가다가 3배, 4배, 5배, 6배로 속도가 줄어드니까 30km도 사람에겐 빠른 거지만 좀 전까지 100km 달려왔기 때문에 슬로우 비디오로 느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3배속, 4배속을 듣다가 2배속을 들으면 천천히 들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뇌에 그런 있는 기가 막힌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흥부가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이제 암시망,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한다.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한다. 장기기억 학습법이죠. 그래서 서울대 영문과가 영어 회화를 못하고 서울대 중문과 학생들의 90%가 제가 알기로 중국어 회화를 못했던 이유는 너무 문법,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과목이. 뭐 중문과 같은 경우는 논어, 맹자, 뭐 당시, 송사 뭐 엄청 다 어려워요. 고문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제일 쉬운데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아서 쉬운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쌤은 중국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학점이 엉망으로 나오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쉬운 것만 하니까 뭐 우스웠는데 갑자기 중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게 쓸 데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 학과에 쓸 데 있는 걸 하자. 쓸 데 있는 거. 그래서 쓸 데 있는 가장 쉬운 중국어에 집중했고 서울대 학생들은 학점을 잘 따야 되니까 그걸 하기가 힘든 거야. 학점을 포기한다는 게. 열 과목이 넘는데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도 하기가 힘들더라. 왜 가장 쉬운 것도 습득을 하려면 반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기억과 자동 기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잊어먹는 장기 기억, 외워지는 자동 기억. 예,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자동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 기억이 되려면 반복량이 필요한데 재미가 있어야 된다. 재미가. 그래서 CNN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뭐 동시통역사가 되면 CNN 연습하지만 보통 사람은 CNN 가지고 연습할 필요 없잖아요. 미드 가지고 하면 되는데 미드도 아니다. 만화형으로 해야 된다. 왜? 이해되는 인풋이어야 되기 때문에 미드를 보면 안 된다. 애들이 보는 거 굉장히 쉬운 걸 봐야 된다. 근데 요즘 뭐 리틀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단계별로 제가 옛날에 봤을 때 1단계부터 9단계까지인가 있던 거로 아는데 쉬운 걸 봐야 된다. 얼마나 쉬운 거? 80% 이상 이해가 되는 걸 해야 된다. 80%도 어려운 거예요. 왜 모르는 게 20%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거운 영화가 되려면은 전제 이해되는 인풋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는 인풋이어야 된다. 이해가 되는 나와 있죠? 이해가 돼야 인풋이 되죠.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나 플러스 1. 내가 80이면 81을 들어라. 모를까 봐. 사람들은 80% 너무 다 아는 거, 뭘 다 알아? 20%를 모르는데. 그래서 쉬운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20%에 집중하지 마라. 아는 80%에 집중해라. 이를테면 아는 80%를 듣기는 되지만 말하기는 안 되잖아요. 듣기와 말하기가 5대 1이기 때문에. 그 들리는 거는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영어 600문장은 말하기 문장이다. 듣기용 문장이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는 난이도가 5배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말하기 문장을 가지고 쉽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하기 문장 다 알지. 근데 이걸 말을 못 하잖아요. 자동 기억으로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별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자동 기억으로 가려면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반복량이 필요한데 하나는 들려야 되고 이해가 되는 쉬운 인풋이어야 되고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 뭐 공부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로 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애들한테 주면 못 알아듣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아야 되고 쉬워야 되고 스토리가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얘기를 전문가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내가 80이면 81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40인데 자꾸 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방탄 RM이 내 영어 선생님은 프렌즈 하니까 다 프렌즈 보는 거예요. 프렌즈 볼 수준이 안 되는데 미드는 미드를 가지고 공부가 될 수준이면 이미 공부를 뭐 몇 년 해가지고 될 때가 된 거죠. 저 정도 돼야 겨우 프렌즈 가지고 공부하는 건데 CNN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드를 가지고 하려고 한다. CNN이 더 어려운 건데, 아니 쉬운 건데. CNN 들으면서 대충 뉴스가 뭔지 아는 정도 돼야지 된다. 그래서 의미가 재미가 되려면은 의미가 아니라 재미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재미가 있으려면은 이해가 되는 인풋을 해야 된다. 특히 어린이들한테 더 또 중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 언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카센도 얘기했다. 토킹이즈나 프랙티스라고. 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인풋이 없는 아웃풋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유명한 촘스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뇌 어느 곳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습득 장치, 습득 시스템에 인풋을 하는 것이다. 근데 아는 인풋을 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클라센 박사는 practicing, talking이나 practicing, 그리고 아는 인풋, comprehensible input, 이해가 되는 메시지. 모르는 거 해봐야 소용이 안 된다. 아는 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아니고 듣고 말하기다. 듣고 말하기 사이에는 듣고 말하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듣고 말하기 사이에 갭이 크다.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조금 얘기한다. 그리고 5개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밖에 말을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 맨날 얘기하죠. 아, 듣는 건 되는데 말이 안 된다. 아, 당연히 어렵지. 말은 창작인데. 듣는 거는 남이 하는 거 듣는 거고. 말은 우리가 너무 쉬워서 그렇지 창작이에요. 글을 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장기 기억, 자동 기억. 시험 보고 잊어먹고 이거 안 된다. 어떻게 안 보고 기억을 하느냐? 반복량이 있지 않느냐? 근데 재미없으면 반복하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인풋으로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지. 모르는 걸 재밌게 어렵다. 물론 만화 같은 걸 말을 못 알아도 그림으로도 볼 수 있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언어로도 그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워야 된다. 그래서 아는 인풋입니다. 습득. 그래서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다. 의식적인 프로세스, 러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습득은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거라고 했어요. 잠재의식이 어떻게 읽기가 잠재의식이겠어요? 듣기가 잠재의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크라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안 들리는 영어를 듣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하기가 읽기로 인풋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넌센스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선책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대충 영어에는 영어 속청, 한글 속청이라는 어마무시무시하고 너무나도 쉬운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뇌신경 연결의 비밀, 신동선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한 4년 전에 만나가지고, 이분도 아침 출근 시간에 20분 운전하면서 한 달 해가지고, 그 주토피아 만화영화가 3, 40% 들리던 것이 6, 70%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두 달째가 되니까 뭐 거의 90% 이상 들렸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